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때 RSI는 오실레이터답게 30 아래에선 반등, 70 위에선 하락을 꽤 잘 보여줍니다. 이런 때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비교적 유효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추세장이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트레이더들이 RSI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 사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모든 트레이더들이 매일 수십 번씩 떠올리는 의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시장 심리를 수치로 보여주는 확실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바로 RSI입니다. RSI는 단순한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지표 속에 담긴 건 트레이더들의 감정, 에너지, 심리, 추세, 그리고 두려움까지 포함된 시장 심리의 지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RSI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전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진짜 트레이딩에 필요한 RS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모멘텀 기반 지표입니다. 모멘텀, 즉 속도와 힘이라는 개념이 중심입니다.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은 존 웰스 와일더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부동산 개발자였지만 1970년대 중반 트레이딩에 뛰어들며 기술적 분석에 전설적인 저서 New Concept in Technical Trading System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RSI를 포함해 지금도 쓰이는 ATR, ADX, 파라볼릭 SAL 같은 지표들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며 보통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 상태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70이 과매수이고 왜 30이 과매도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과거 수천 개의 가격 움직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즉, 시장이 너무 과열됐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쏠렸을 때 그 흐름을 시각화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RSI는 어떤 상황에서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첫 번째는 횡보장입니다.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때 RSI는 오실레이터답게 30 아래에선 반등, 70 위에선 하락을 꽤 잘 보여줍니다. 이런 때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비교적 유효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추세장이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장이 시작되면 RSI가 70을 넘고도 계속 위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걸 RSI가 과매수인 채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 70 넘었다고 매도하면 상승 초입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RSI가 30 밑에서 계속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30 미치니까 반등이라고 착각하면 계속 손실을 보는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RSI를 볼 땐 지금 시장이 어떤 성격인가 먼저 판단하고 나서 해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면 RSI는 40에서 80 박스에서 움직이고, 하락 추세면 20에서 60에서 머무르며 횡보장일 때만 30, 70 기준선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진짜 트레이더들이 RSI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쉽게 말해 가격의 흐름과 RSI의 흐름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RSI는 그 속에 있는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RSI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면 이건 하락은 하고 있지만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승 다이버전스이며 반등 시그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데 RSI는 점점 낮은 고점을 만들고 있다면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이며 하락 반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이버전스는 선행지표처럼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추세 전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버전스가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볼 때 그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RSI 하나만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건 마치 한쪽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RSI는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볼 때 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RSI와 MACD 둘 다 모멘텀 기반 지표라 서로를 보완해줍니다. RSI가 과매도이면서 MACD가 골든 크로스라면 강한 매수 신호입니다. RSI와 이동평균선은 추세 확인의 최적화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RSI가 과매도면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 RSI가 과매수면 주의해야 합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분석과 심리 해석의 결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이면서 가격이 볼린저 하단에 닿았다면 반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RSI를 중심에 두고 보조지표를 적절히 결합하면 가짜 신호를 걸러내고 진짜 기회를 포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RSI를 진짜 실전에서 쓰고 싶다면 첫째, 시간 프레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차트에서 RSI가 과매도라 해도 15분봉에서 아직 하락 중이면 지금 진입하긴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중시간 프레임 분석을 해야 합니다. 1일봉에서 큰 그림을 확인하고 4시간봉에서 매수 매도 조건을 체크하고 15분봉에서 진입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RSI를 활용하면 매매 타이밍의 정밀도가 확 높아집니다. 둘째, 나만의 기간 설정과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14일이지만 단타면 5에서 7, 스윙이면 14, 장기 투자는 21에서 30. 이렇게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백테스트를 통해 어떤 시장, 어떤 구간에서 이 설정이 잘 작동했는가를 검증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매매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RSI가 단순한 선 하나가 아니라 시장 심리를 읽는 통찰력 있는 도구처럼 느껴지시나요? 단순한 30이면 매수, 70이면 매도가 아닌 시장 흐름, 추세, 에너지, 그리고 심리까지 다 담아낸 RSI의 진짜 의미를 오늘 제대로 배워가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트레이딩 콘텐츠를 코인사이트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